뭐예요? 오해를 하지 말자고 했죠.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뭔가 있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진 그림 위에다가 새로 또 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얹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키워드. 자, 모두를 위한 도시, 다양성, 포용성 이렇게 나온 게 UN 해비타트 2016년 UN 해비타트 3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도시는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남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어진다.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60명 아파트 주민 60명 세대 주거지 주민 60명 있어도 잠재력은 폭발력은 잠재력이 가끔씩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세대 주거지 60명이 빚지고 살다가 역량을 발휘 못하면 누구 손해야? 크게 보면 우리 모두의 손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갈 때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차원적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목표가 의사행에서 4가지를 나와요. 주거복지. 자, 그러면 주거복지 실현하는 데서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복지니까 복지는 도와주는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복지로 변화하고 집을 가난 능력으로서 변화하는데 참여하게 하는 의미까지 확장하는 데 복지를 접근해야 돼요. 그냥 복지로 가면 노후 주거지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그걸 끝납니다.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왜 우리가 거기에 길을 같이 만들고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줘요?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어줘요? 비용을 적게 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하면 민간 자본으로 길도 만들어야 되고 길도 넓혀서 기부 체납해야 되고 안에 공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기부 체납했으니까 내가 자본가로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뭘로 받아야 돼? 용적률로 받는 거야. 공짜로 공공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 주거지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지가 못해. 왜? 이익이 안 남으니까. 이익이 적정한 정도 남을 정도, 적정한 정도인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할 때 공공이 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주거지를, 주택을 함께 개량해서 살만한 동네 만들게 하는 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도시 기능들이 이게 경쟁력에서 산업기능, 상권 이거는 이제 유형 중에 세대 주거지를 재생하는 뉴딜 유형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도 있고 주거지 지원형도 있고 일반 근린형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형도 있고 경제 기반형도 있어요. 그 중에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이제 공동체 재생, 주민 간에 함께 협력해서 공유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면서도 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게 같이 여태까지 법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시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어디냐면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국민 입장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시민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주민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자고. 주민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나 참여했는가? 참여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경우가 계획 수립은 전문가가 하고 행정가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활성화 계획 수립한 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는 아까 왜
4년 뒤에 됐다고 했잖아요. 4년 뒤에 선정됐다고. 같이 만나서 임파워먼트 과정을 4년간 하고 4년 뒤에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나온 내용이 어디에 반영돼요? 계획에. 활성화 계획은, 근데 전략 계획은 뭐냐면 여기가 세태한 곳이야. 전략 계획이 하는 일은 여기가 여기도 세태했고 여기도 세태하고 여기 세태했어. 그런데 여기는 주거지가 세태했고 여기는 저기 상업지가 세태했고 여기는 산업 단지가 세태했네. 유형을 나누는 거예요. 전략 계획에서. 그러고 나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가지를 결정하는 거야. 전략 계획. 다음에 활성화 계획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결정했어요. 여기 세태 주거지라고, 세태한 세태 주거지야. 그러면 주민끼리 만나서 몇 세태인지 문제 같이 찾아내고 방법 같이 전문가와 행사하고 찾아내면서 어떤 건 사업을 해야 되지? 사업 계획이야. 여기는 사업이 한 10개가 있어요. 나온 사업 주민들하고 10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사업을 어떤 거 먼저 해야 될지 되게 중요해요. 거기는 진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긴급성도 있을 거고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실현 가능성도 있어요. 당장 이거 사업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여기서는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과 방법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향후에 사업이 됐으면 완성되고 나면 이거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을 관리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문제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하려면 역량이 돼야 되잖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못 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 사업 안에 또 큰 사업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사업도 이 안에 당연히 들어가죠. 예산이. 그리고 법적으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기반형하고 근린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온 게 도시재생 뉴딜 나오면서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의 일반형, 주거지주원형. 그다음에 법 바깥에 우리 동네 살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에서 말하는 일반적 사업 유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사업명이 도시재생 뉴딜에서 가고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보통 우리 도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시합지구 개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용어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새들마을 사업이에요. 새들마을 사업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그럼 대강 한 7개 정도가 도시재생과 연관이 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참여를 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단계들을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계가 제일 바람직한 건 전략계획 수립할 때 시에서 어디가 세태했고 세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다음에 세태 지역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참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참여하는 거는 이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단계, 사업 계획을 이 지역이 결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상일 건가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사업하는 과정에도 참여해야 돼요. 사업 이후에도 참여해야 돼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마을 만들기하고 도시재생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도시재생을. 자, 마을 만들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모여서 자기 지역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건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잘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을 만들기 가능합니다.